제가 어려서 구청을 하루에 한 서너 번씩을 드나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올라와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지금 한 40년, 50년 가까이 돼가지고 40한 7, 8년 돼가지고 우리 이성은 구청장님 덕분에 구청을 와보니까 그때하고는 정말로 많이 바뀌어 있네요. 저는 아까 우리 부구청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중학교밖에 졸업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중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님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교육감상을 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오셨는데 그때 있던 논세마제기를 팔아버리고 논밭이 하나도 없는 가정이 되었어요. 법원에 다니는 애삼촌께서 학비를 대줬는데 가방이며 뭐 학생복이며 또 교과서며 이런 걸 살라고 하다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농사도 없고 그래서 나무집 머심사시를 해서 1년에 쌀 10가마를 받고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은 또 여름에는 수박, 참외를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팔았고 겨울에는 명태, 갈치를 이고 다니면서 팔면서 그때는 핌이 안 되니까 우로 누나가 둘이 계셨는데 누나 한 분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또 큰형님, 작은형님이 계시고 제가 이제 셋째고 내 밑에 또 동생이 둘 있었는데 바로 밑에 동생은 또 물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또 죽었고 그 밑에 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때 그 쌀 10가마를 보리쌀 20가마로 바꿔가지고 그걸 삶아서 천장에 올려놨다가 다시 밥을 해 먹고 그리고 이제 텃밭에 있는 뭐 상추나 이런 채소들 갖다가 비벼서 이렇게 고추장에 비벼서 먹고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이 깨를 내가지고 3학년 학생 중에 반장이 하나 우리 동네가 있었는데 그네 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어머님을 불러가지고 학교 대표를 중학교를 안 보내면 안 되는데 중학교에 학비를 또 면제받게 해놨으니까 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어머님께서 결심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를 중학교로 입학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학생복 사야지, 책가방 사야지, 운동화 사야지, 교과서 사야지. 그래서 이제 그 텃밭이 있는 집을 산 중턱에 있는 그 집하고 바꿔가지고 중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에 있는 자유무역 지역에 회사에 외삼촌이 취직을 시켜서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어린 동생을 업고 마산에 찾아가서 형님에게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가정을 돌봐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당시 본인은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머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그냥 홧김에 직장을 때려치고 동네 와갖고 고시 공부를 한다고 이제 그 동백정이라는 좋은 그 선비가 공부했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정심을 갖다 주면서 싸우고 내려오셔가지고 농약을 먹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아버님은 이제 나머지 머슴사실을 하시니까 남동생 하나하고 여동생 둘을 데리고 중학교를 나머지를 마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학비를 면제를 받았는데 이제 밥을 해 먹고 동생들을 밥을 해주고 또 상방에 또 어머님 저기에 또 밥을 차리고 또 내리고 이제 빨래도 또 해야 되고 나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이 이제 뭐 20등, 30등으로 20 몇 등으로 떨어질 수밖에 한 75명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학비 면제를 또 이제 3학년 때로 못 받게 돼서 3학년 담임 선생이 학비를 대줬어요. 그래서 체력장을 하고 강주상고 야간이라도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광주에 누구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뭐 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저수지 공사가 있었는데 그 뚝을 막아가지고 쌀 한 대에 그때 800원인데 어른은 1,200원을 주고 저는 600원을 받는데 일을 열심히 하니까 또 800원을 줘서 20일 일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 기차 안에서 그 홍익요원이 그 뭐 계란 팔아 뭐 팔아 하고 있는데 옆에 저보다 나이 좀 더 먹은 청년이 이렇게 삶은 계란을 건너주면서 서울에 어디 갈 데가 있냐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사람이 필요한데 같이 가서 일하자고 그래가지고 용산역에서 같이 내려가지고 이제 장흥에서 광주 오는데 그때는 3시간 반이 걸렸어요. 이렇게 직행으로도 못 오고 이제 도래길이라고 완행열차 타고 오니까 사람 손들 때마다 쓰고 내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10시 반에 열차를 타고 5시 반에 용산역에 내렸는데 어둠컴컴하고 그러니까 여인숙에 들려서 녹아떨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아침에 한 11시쯤 돼서 일어나 보니까 없어요. 12시가 넘으니까 여인숙 주인이 돈을 계산하라고 그러는데 짐 속에 있는 그 많지도 않은 돈을 보니까 내다바이 당해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뭐 형이라고 그러더니만은 당했구만 그러고 쫓아하면서 그 여인숙을 나와서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이틀 밤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역 그 시계탑 앞에서 저 기대고 있는데 청소년 선도인이 오셔가지고 가출하는 것 같은데 패를 줄 테니까 내려가라고 그래서 그때 얼뜻 애삼촌께서 편지를 쓰면 대법원이라고 하는 빨간 편지지에다가 이제 공무원이니까 거기다 써서 편지를 보내고 해서 우리 애삼촌 찾아왔다고. 근데 주소를 몰라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누구냐고 그래서 뭐 대법원에 근무하는 누구다고 그랬더니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법원에 근무를 안 하고 나오셔가지고 지금은 법무사지요 사법수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농약을 드셨기 때문에 아버님하고 애삼촌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저를 데리러 온 분이 어디 없어진 형님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애삼촌 집에 있다가 저를 데리러 와가지고 저하고 바톤 처치를 해서 애갓집에서 이제 애할머니가 계시니까 그것도 그래 애숙모님하고 애숙하고 가끔 조카 아들 문제로 싸우면서 또 저를 걷어서 사법서사에 이제 그때 중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문 열고 청소하고 또 뭐 토지대장, 가옥대장, 또 도시계획 87조 증명, 환지 증명, 또 뭐 동사무소에 또 저 주거지 확인 증명, 주민등록 등본, 또 등기소에 뭐 등기부 등본 이런 거를 심부름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 배웠던 것이 저한테 큰 자산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법수사에서 이 일을 배워서 이제 외삼촌께서 있는 서재에 책이 많이 있는데 먼저 헌법을 외우라고 그래서 이제 헌법을 131조를 외우고,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을 또 외우라고 해서 186조를 또 부동산 등기법을 외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보니까 가끔 신문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국민학교 나온 사람도 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광화문에 또 학원에도 또 등록해서 다니고, 또 곽윤직 교수가 쓴 채권법, 물권법 이런 것도 도서실에서 이제 법정 갖다 놓고 있고, 그러면서 사법수사 생활을 하다가 외삼촌이 법원에 이제 임시서기보 시험이 있는데 보라고 그래서 봐갖고 한 7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다 와서 시험을 보는데 한문 시험에서 제가 100점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동부지원, 성동지원 등기과로 발령이 나가지고 1등, 2등, 3등은 이제 본청 뭐 민사과 뭐 어디 뭐 부동산과 이런 데로 가고, 또 4등부터 또 뭐 지원으로 이렇게 등기소로 이렇게 발령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15등 넘으면 또 서울 예곽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임시서기보 필경사 타자수를 써가지고 이제 한지로 부동산 등기부가 됐는데, 이것을 전부 지번순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그럼 물론 그것이 나중에는 인터넷이 돼가지고 거의 싹 없어졌지만, 그리고 이제 성동지원 등기과에 있다가 강동 등기소로 또 발령이 나서 갔는데, 방위영장이 나와가지고 5.15 보안부대에 가서 급수병을 하면서 낮에는 또 변호사 사무소에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명동에 채권을 알게 돼가지고 그 뭐 책받침이다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채권 할인 매매, 또 주금 불입 뭐 이렇게 평잔 뭐 잔고 증명 이렇게 해서 돌리는 게 있어서 그 친구를 붙잡아 가지고 내가 변호사하고 사법수사 다 소개를 해줄 테니까 나 채권을 좀 가르쳐 달라. 그리고 명동에 들어가서 채권을 몇 달 배우고 있는데 누구 대출을 하나 해주라고 그래서 대출을 해동 화재 해상 보험회사에서 강원도 강릉에 있는 경포대에 있는 횟집을 1, 2층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당자 부도난 걸 갚고 남은 돈이 7천만 원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커미션 3% 600만 원 주기로 한 것을 주기가 아까워가지고 2% 주기로 한 걸 주기가 아까워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채권 사무소를 차렸어요. 차릴 때 이제 만약에 이 7천만 원에 기본급을 30만 원으로 정해가지고 4부가 안 나오면 내가 돈을 안 받고 4부 이상이 나오면은 그 이상 나온 것에 대해서 일화를 달라 해가지고 한 5달 월급을 안 받았어요.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한 700만 원씩 이렇게 버니까 30만 원에다 42만 원 더 해서 72만 원을 줘야 되는데 5만 원 월급 올려주고 더 안 올려줘서, 그때 이제 격리로 있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따라서 나와서 100만 원 가지고 명동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운이 붙은 게 그 외삼촌 사무소에서 가등기 화해를 해서 이렇게 돈놀이를 하는 아주머니를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채권을 사줬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소에 오셔가지고 그때 돈으로 20억을 현금 보관증 하나만 받고 저한테 아이스크림 사주던 아주머니인데 지금도 살아 계세요. 지금도 90 정도 되셨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주시면서
동양종금하고 제일투자종금에 그 통장을 갖다 주시면서 만약에 돈을 놀리면은 거기다 놓으면 이자를 안 받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채권 장사는 일부 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금부리, 잔고증명, 또 평장, 또 당자대월 이런 거 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돈이 쉽게 벌리는지. 예? 그래서 돈이 하도 잘 벌리니까 증권회사 부장이 저를 꼬셔가지고 같이 동업하자고 그래가지고 동업을 하니까 이제 제도권을 제가 모르는데 채권을 맨날 그 업자들한테 갖다 팔았는데 증권회사에 이제 납품하게 되고 또 증권회사에 납품하다가 이제 또 그 채권이 이제 자동차 보험 지금은 저 동부화재보험에 갖다 팔고 또 공무원 또 저 연기금에 갖다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채권의 유통 과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85년도쯤 되니까 그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와 시가총액이 7조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있던 그 증권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그때 한 돈이 한 10억 정도 벌려 있었는데 10한 2억 정도 벌려 있었는데 5억씩 나눠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서 돈을 또 월 2부에 또 20억을 또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장사를 하고 있고 이분은 그 5억을 가지고 주식을 해가지고 89년도에 한 100억을 벌었어요. 89년도, 90년도에. 그러니까 시가총액 7조가 100조가 되는데 은행 주식이 액면가 1,000원짜리가 700원 하던 것이 뭐 계속 증자해가지고 또 보험회사, 증권회사 이런 것들이 그때는 증자를 하면 액면가로 500원씩 했어요. 그럼 증자하면 또 다시 또 그 자리 가고 그 자리 가고. 그래서 이거 장사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주식을 따라서 슬슬 하다가 그분이 돈을 뺄 때 저는 주식을 왕창 해서 거기서 20억을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내 돈 20억을 다 까먹고 20억을 빚을 져서 그분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분은 불행히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놓고 삼풍백화점에서 그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사러 왔다 갔다 하다가 계약하러 간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자기 친구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자기는 급하다고 손을 흔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참 그 세상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금융실명제가 생겨서 돈을 3천만 원 이상을 못 찾게 해놨는데 찾으면은 전부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보고 그 돈을 찾아주면은 한 5% 마진을 준다고 해서 그걸 한 200억 찾아주고 10억 벌어가지고 20억 빚진 것 중에 10억을 갚았어요. 근데 그때는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을 못 찾는데 딱 10억을 찾아갖고 현찰로 해서 반씩 이렇게 갖다 주니까 그때 다시 신용이 생겨가지고 장사를 또 하라고 어떤 사람이 또 돈을 10억을 또 갖다 줘서 그때는 이제 채권 장사를 해갖고 도저히 10억을 갚을 수가 없어서 전환사채 시장에 뛰어들었고 CD 또 뭐 개발신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장외주식 거래도 하고 상장될 것 같으면 또 찾아가가지고 증자해주고 또 반은 그 사람 주식 늘려주고 반은 받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IMF를 만났어요. 이제 더 크게 망해버렸네. 이제 전환사채를 이제 신용이 생겨갖고 증권회사에다가 돈 1억만 넣으면 100억씩 이렇게 파킹을 해주고 또 은행에다가 또 CD를 한 100억씩 끊어주면 또 100억을 파킹을 해주고 그럼 그 할인해서 차익만 손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어서 이제 그 당시에 국민투신에 상무로 있다 나오신 분이 우리 회사에 이제 대표로 오시고 제가 감사로 있었는데 그분을 앞세워 가지고 대기업에 이제 회사채를 팔아주겠다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러 다녔어요. 그랬는데 하도 급하니까 뭐 두산, 성신양해 또 한솔 PCS 또 뭐 옛날에 구두 하는 금강제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5천 몇백을 받아가지고 투신 그 부장들하고 만나면서 투신도 다 망해버렸어요. 예. 한투 대투는 한 30조 갖고 있고 국투는 한 15조, 20조 갖고 있는데 그걸 연 13%짜리 채권을 사놨는데 IMF가 돼갖고 27%가 되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독은 독으로 치료해야지 약으로 치료가 안 되니까 30%짜리 채권을 다시 사자. 그래갖고 합의를 봐가지고 근데 채권을 사는데 IMF에서 이것을 자꾸 부채를 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구조조정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해라. 그래서 동아건설은 구조조정 계획서를 안 가져와서 그 망한 거예요. 근데 두산은 오비맥주를 매각하는 것을 가져왔고 성신양에는 진성 레미콘을 팔고 쌍문동에 있는 하치장을 파는 계획서를 갖고 와서 그것도 연장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530억을 벌어서 다 망해버리면 증권회사 중에 동아증권을 사서 이제 그걸 이제 제도권에 겨우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그걸 뭐 20, 30억에만 산 줄 아는데 사가지고 이게 퇴출 명령이 되어 있으니까 증자를 해야 돼서 증자를 몇백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530억 있는 걸 다 증자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98년도에 이제 HTS라는 것을 이제 사이버 트레이딩,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옛날엔 증권회사 가서 주식 거래를 했는데 집에서 컴퓨터로 하면은 50%를 할인해주고 또 에어포스트를 또 공짜로 놓아주고 그걸로 또 주식을 하면 또 80%를 할인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년 만에 500 몇십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부실채권 다 없애고 한 1460억 벌어가지고 직원들도 1년씩 보너스를 주고 그래서 2000년도에 뭐 신입 직원도 뽑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조흥은행을 인수하고 싶어가지고 100년짜리 BW를 3조 2천억을 발행하겠다고 그래서 계획서를 금감원에 냈어요. 그때는 대한민국의 파생 상품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88년도에 제가 선물거래협의회 주관으로 이제 재무부 직원, 감독원 직원, 거래소 직원, 은행 국제업무 직원들, 증권회사 국제부 직원들하고 15일간 연수를 가는데 그게 선물 옵션에 대한 공부를 하러 15일간을 미국의 이제 맨하탄에 있는 증권거래소 또 거기 있는 페네버 또 시카고에 있는 CBOT 또 CME 또 싱가포르에 있는 사이맥스 또 영국에 있는 LME 이런 데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우리한테 잘해요. 우리는 제도가 없을 텐데. 그래서 그걸 계약 거래를 하게 된 게 이제 아까 채권 거래를 그렇게 계약 거래를 시카고에 갔더니 농산물을 선물을 하게 된 게 가길이라고 하는 회사가 홍수가 나거나 또는 가뭄이 들게 되거나 그러면은 이 농산물 가격이 굴곡이 심하고 그러니까 미리 선도 거래로 사고 파는 것이 발전해갖고 금융 거래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현장에서 법원에서 근무하고 변호사 사무실 근무를 했으니까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조 2천억을 100년을 할인하면 32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수 우선 배정으로 우리가 47%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 100 몇십억까지면 이제 그걸 그래가지고 주가가 15,000원에 발행했으니까 이게 한 3만 원 가면 그냥 저 3조 2천억 중에
1조 한 6천억이 이제 우리한테는 웃돈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냥 저 주식 팔고 자본금 들어오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금감원 부원장하고 싸우다가, 그때 저는 41살이니까 혈기가 왕성해갖고 양보를 안 하고 그 공부 많이 한 금감원 부원장하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금감원 부원장이 저를 신금융기법을 가장한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더 심하게 싸웠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 90년대 말 그 IMF 때 돈을 번 이제 5대 마왕을 이제 자기들끼리는 사기꾼이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박연주 회장은 뮤추얼펀드 사기꾼, 또 이익 회장은 바이코리아 사기꾼, 권성문 회장은 M&A 사기꾼, 김영진 회장은 파생상품 사기꾼, 김석기 회장은 아베트리 사기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박연주 회장은 고대 나오고 광주일고 나와서 빠지고, 권성문 회장은 연대 나오고 또 대구 친구에서 빠지고, 김석희 회장은 그때 CJ 그쪽하고 결혼을 했는데 좀 평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조사받다가 이제 윤석하 씨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불구속돼가지고 그냥 홍콩으로 가버렸고, 이익채 회장하고 저하고는 이제 구속이 되었죠. 그 대한생명에 있는 최 회장님도 이제 그냥 멀쩡한 회사가 30조를 갖고 있는데 금리 13%제가 30%가 되니까 자본금을 증액하라니까 못하니까 압수수색 해갖고 배임 횡령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같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심죄예요. 그래갖고 일요신문에 제가 무슨 아태재단 자금을 관리한다, 민주당 뭐 재정을 관리한다, 뭐 이래가지고 검찰이 갑자기 저를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김장법률 사무소에 이제 저 소송 대리를 하고 있는데, 증권회사 대표이사를 그만둬야 이 사건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중에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백의정군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와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벌금 4,500만 원을 매겨서 91일간 감옥 사한거 하루에 5만 원씩 450만 원 대하고 4,050만 원을 내고 그렇게 나와서 증권회사를 농협에 팔게 된 겁니다. 요새 NH증권이 제가 했던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NH증권 그 후로 우리증권을 인수를 해갖고 합병을 했는데, 우리증권은 옛날 LG증권이 또 우리증권으로 되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때 제가 만들었던 HTS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그 당시에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이제 잘 만들었어요. 또 제가 대우증권의 리서치팀에 42명을 데려다가 콘트라고 이제 PBR, PER, EPS, ROE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사주 보는데 연월일시로 연은 조상, 올은 부모, 일은 본인, 시는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PBR은 뭐 조상, 뭐 PER은 뭐 부모,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ROE는 뭐 본인, 뭐 또 미래 또 이제 성장 뭐 이런 것은 자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전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온라인화 시켜서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이렇게 잘 된 겁니다. 근데 박연주 회장은 돈 버는 기술은 저보다 못했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운영을 했고 저는 제 것을 했고, 박연주 회장도 여러 번 그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오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금리를 내리면 다시 자산값이 올라갔고 해결해주고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박연주 회장님 되셨고, 또 제가 다음이라고 하는 주식을 또 투자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재용 씨가 그때 28살이었는데 독일에서 30% 투자를 받아가지고
24만 주를 저보고 회장님 생각해서 이거 남겨놨으니까 6천 원에 사라고 그래서 6천 원 해봤자 4, 6, 24, 6, 12 14억 몇천밖에 안 되는데 내가 거지냐? 주려면 증권회사는 이제 20% 이상 못 사게 돼 있으니까 한 15%나 이렇게 주라. 근데 안 나타났는데 그걸 박윤주 회장이 샀는데 다음이 상장이 돼가지고 그게 한 1,200~1,300억에 그걸 팔아서 오늘날 미래그룹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의 조화란 게 있어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여기까지 이제 제 얘기를 하고요. 요거 해놓고 할 걸 잘못했네. 그때까지 이제 그게 전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그때 다녔었고 그때는 그 후에 이제 경기대학교 야간 경영대학 또 경영대학원 그다음에 서울대 AMP부터 뭐 서울대 법대 GLP 공대 AAP 뭐 또 국제지역원에 또 뭐 해가지고 서울대만 한 4개 고대 또 뭐 한 3개 뭐 서강대 또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8개 과정을 최고 경영자 과정을 다니면서 또 증권회사 회장을 하니까 또 기회장을 하라고 해서 또 기회장을 하니까 또 전체 원후의 부회장을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성원 의원님도 초선 의원 때 이제 저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서울 법대 GLP 제가 8기 회장인데 국위 축사를 하러 갔더니 입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친해져가지고 동고동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체 훌륭하신 분이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공부영행 책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성악 10도를 처음에 지었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그 제1도에 이제 태극도에 주렴계가 쓴 태극도설 또 장제가 쓴 또 서명도 등등 해가지고 근사록에 나와 있는 걸 주자가 이제 해놓은 걸 태계 선생이 그 근사록을 좋아해가지고 선조대왕한테 10개의 도화설로 만들어서 성악십도를 바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은 말이 없고 도는 행상이 없습니다. 하도 낙서가 나옴에 따라 성인이 이것을 근거로 캐와 효를 지음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도가 드러났습니다. 도에 들어가는 입도 지문은 적덕직입니다. 덕을 쌓는 자만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덕경에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또 성경에도 또 창세기에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 인간은 천지와 닮았고 부처님하고 같고 또 하늘의 형상을 하느님의 형상을 한 사람을 만든 게 세상을 지배하고 하느님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J.K. 롤링은 남편하고 헤어져 가지고 자식이 하나 있는데 집에 타자기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해리포터 소조를 써가지고 그 해리포터가 뭐냐면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게 공감을 얻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걸 극복하고 돈을 한 1,000억 아니 몇천억 정도 되는 돈을 갖게 돼가지고 그 지적 소유권이 있으니까 계속 돈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복지제도가 잘 돼가지고 죽지 않고 살게끔 해줘서 그랬다고 해가지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는 조국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할 수 있어요. 더 시키시라는 책을 보면은 강력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나와요. 강력하게 원하면. 양자역학도 보면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빛으로 보이는데
그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입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데 다 피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만나서 주고받고 인연을 맺으면은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것이 전부 뭔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있어요. 누가? 옆에 있어요. 항상 여여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다 하느님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처음에는 성악집도 한 권을 읽었고 두 번째 이제 농협에 그것도 팔았다고 해가지고 정대근 회장한테 또 뭐 뇌물 주지 않았냐 그래갖고 또 무작정 또 체포돼갖고 또 조사를 받다가 우리 부회장이 먼저 들어가서 6개월을 살고 우리 부회장이 이제 나오고 제가 또 법정 구속이 돼서 6개월을 살고 그리고 무죄로 나왔어요. 그러나 제가 두 번 구속된 사건이 제 일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손해본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 죄인이 되려면 누구한테 피해를 줬어야 되는데 피해를 주지 않았어. 그래 피해 주었다고 생각하는 게 주가 조작했지 않느냐 그러고 잡아갔는데 주가 조작이 안 되니까 이제 무죄가 되었고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제 무죄가 되었는데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검찰에서 저를 좋게 봤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 사람 좀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법원에 옛날 사환도 하고 임시 서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판사님들이 또 저를 많이 또 살려주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누구 탓이냐? 내 탓이다. 이 육조단경에 보면은 그 불교를 보면은 5대조인 홍위선사가 그 신수라고 하는 수제자가 있었는데 뗄나무꾼인 해능이 와가지고 절에서 나무들하고 불도 떼고 하면서 신수가 지은 개송 옆에 개송을 지었는데 그걸 홍위선사가 보고 가사와 법의를 주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3년 동안 강연을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그랬는데 박학다시간 신수는 자성 그러니까 오심, 견성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해서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금륜보좌에 오르지 못했다. 그래갖고 그때 축전무 때 해능 보고 왕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해능은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공부한 것은 만인한테 쓰고 싶었던 거고 신수는 왕사가 돼가지고 힘을 썼어요. 근데 역사는 해능을 평가를 해줬지 신수를 평가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무 탓을 안 하기로 했어요. 나무 탓을 안 하기로 우선 내 탓이다. 그래서 내가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악십도를 보고 근사록을 읽고 그 다음에 대학을 읽고 중용을 읽고 논어를 읽고 맹자를 읽고 시경, 서경, 주역을 읽으면서 그 근사록에 나오는 주렴계가 쓴 태극도 그것은 개사전에 주역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발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성인은 천지와 덕을 같이 하고 일월과 밝음을 같이 하고 사시와 거짓을 가지고 기승과 기림을 같이 한다. 군자는 이것을 다 잘 닦아서 길하고 소인은 이것을 거역하여 흉하게 된다. 이 밑에 입도지문은 적덕지교육에 이제 성악십도에 나오는 얘기고 궁신지화는 덕지성자라.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신을 궁리해서 조화를 알게 되면 이제 덕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요 맵을 만든 겁니다. 이병철 회장도 호암전기를 읽어보니까 인재제일, 합리추구, 사업보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정도 회사를 일구고 그때 반도체로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반도체 번 다음에 이제 커졌지. 이건희 회장님 이렇게 해서 저렇게 커진 거고. 제가 84년도에 시가총액 7조 할 때는 삼성전자도 자기 자본이 한 1,400억, 뭐 LG 그러니까 LG가 그때 이제 칫솔 팔고 하이타이 팔고 뭐 비누 팔고 이럴 때 자본금이 또 한 900억 뭐 이런 회사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갖고 삼성전자가 지금 360조, 350조. 지금 1년에 50조씩 투자를 하니까 저거 한 500조 투자해 놓으면 이제 1년에 100조씩 벌 거예요. 예를 들어서. LG도 지금 리듬전지로 또 뭐 5조, 10조씩 벌 거고. 현대자동차도 82년도에 자본금 100억짜리가 500원짜리가 420원밖에 안 했는데 84년도부터 막 포니 때문에 막 증자를 해가지고 그때 자동차 주가 붐이 일어나고 그랬고 증자해가지고 키워서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가 금년 1, 4분기에만 한 5조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가 서울에 들어왔을 때 1인당 GDP가 GNP가 한 2,000불 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35,000불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이제 채권 장사 하다가 법인을 처음에 만들 때 홍순기업이라고 지었는데 뭐 뜻을 알고 지은 게 아니라 서울 예식장 앞에 그 조성우 씨라고 지금도 살아 계세요. 지금 한 90 되셨는데 89이신데 그분한테 갔더니 이름을 홍승이라고 지어줘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 그러니까 홍익인간의 자연과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당군왕검의 그 뜻을 계승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름이 좋으니까 지어라 그랬는데 이거 지었다가 이제 창투사 할 때 증권회사에서 한 1.5배씩 월급을 더 주고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창투사를 하는데 홍승은 싫으니까 창투사를 만드는데 이름을 바꾸자고 해서 CI로 한 5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마음에 든 게 없는데 분당에 사는 친구가 와서 세종으로 지차. 세종 연구소를 맨날 지나다니는데 우리 10,000원짜리 돈이 세종대왕에 있고 그건 금융을 하니까 돈을 만지니까 세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회장님은 맨날 새로운 거 좋아하니까 세종대왕이 새로운 거 많이 만들었으니까 세종으로 하자. 그래서 또 이제 조성우 씨한테 가가지고 세종으로 이름을 지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근데 이름이 너무 크다. 이게 세상의 종갓집이라는 이름인데 네 사주로는 괜찮으니까 지어라. 이게 아무나 쓰면 이게 망한다. 이게 힘에 뭐 병이 걸리든지 그런다. 그래서 저 이름을 쓰고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걸로 해서 요새 얘기하는 ES 경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수기치를 제일 잘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공부를 하고 이 수기치인 이렇게 나왔죠. 대학은 아주 간단합니다. 삼강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강령. 수학은 오륜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삼강령은 뭐냐면 내가 경물치지 성의 정심해서 나의 능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밝혀라. 명명덕. 그리고 백성하고 친하게 지내고 백성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또다시 강조해. 지어지선. 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악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해놓은 거고 노노에 가면 요할편에 마지막 편에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권력을 이양할 때 천지역수 제2공화대 윤지 기중해라. 사회가 공공하면 천록이 용정하라 해가지고
권력을 줍니다. 그리고 또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또 그렇게 줘요. 근데 그 시경이나 서경을 보면은 요임금 때 이 격양가를 불러요. 내가 해 뜨면 일어나 농사 짓고 해지면 잠자고 내가 농사 지어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임금이 나한테 뭐 필요 있단 말이냐. 이게 이제 격양가입니다. 근데 하늘이 놓였는지 7년 동안 홍수가 내려가지고 농토가 유실되고 가옥이 유실되고 해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때 바로 순임금한테 선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임금이 그때 치수를 했던 권한테 주지 얘 나한테 주냐.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받아놓고 보니까 자기는 태평성대인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러면 이제 권력을 요임금한테 안 받았으면 요임금을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요임금한테 선양을 받았기 때문에 권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심을 달래고 권의 아들인 우를 데려다가 치수를 시켜서 10년 동안 우임금이 치수를 하면서 아버지가 잘못해 놨던 것들을 다 해결해요. 아버지는 물이 중요하니까 100% 꽉꽉 물을 담는 저수지나 이런 것들 보호를 만들었는데 우임금이 7분 능선, 8분 능선에 중간보를 만들어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서 오늘날 치수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순임금이 우한테 줬는데 우 다음에는 재난이 없어가지고 500년 동안 자기 그 자식들이 손자들이 대를 이어서 임금 노릇을 하다가 거왕 때 서백이라고 하는 지금 문왕을 그 열 몇 번째 아들을 삶아가지고 먹으라고 그러면서 문왕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어디 점을 보러 갔는데 어디 가면 기인을 만난다 해서 그 길을 가는데 거기서 강태공을 만나가지고 소위 말해서 역성혁명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본인은 거왕을 안 죽였어요. 자기의 아들인 무왕이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 소위 말해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요순 임금처럼 이 하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백성과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고 거왕처럼 대먹지 못하면은 왕이라도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성리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연과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세종대왕처럼 수기치인을 해야 되고 수기치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대학에서 수기치인이라는 것을 따오고 그 수기치인을 보조하는 것은 손자병법에서 따와가지고 부정거사. 올바른 것은 끊임없이 부양을 해주고 사간 것은 보이는 즉시 없애자.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그 목적경에도 나옵니다. 회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같으면 스위스팟이 일어나고 다르면은 굉장히 갈등이 많아진다. 그래서 좋은 회사, 나쁜 회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좋은 회사 다니고 싶으면 니들이 좋은 일을 해라. 돈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얘기하지 말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 버는 일을 해라. 그리고 회사가 미래가 있네 없네 하지 말고 니들이 미래가 있는 회사에 다니고 싶으면 미래가 있는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2008년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스위칭 데이를 해서 이렇게 명사초청 강사를 했는데 이제 노조에서 너무 힘들다고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자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또 토요일 날 하다가 요새는 월요일 날 7시에 한 번 하자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로 바꿔서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게 되었고 팀장급 이상은 전부 한 번 더 해서 리더십 교육을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자강불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역의 저 경계편에 천행금 군자의 자강불식이라고 이 우주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137, 8억 년 동안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운행을 하는데 군자된 자, 저 회사 회장이라는 자, 또 뭐 이런 구청장님도 다 해당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게으르면 되겠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기치는 대학을 공부해라. 그리고 보조적으로 중용이나 논어를 봐라. 중용에는 이제 그렇게 나왔죠. 충서라고 하는 게 간단합니다. 마음을 중심에 두고 같을요. 이심전심. 자기 마음처럼 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처럼 해라. 또 상대한테 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생각하면서 해라. 좋은 사람 되고 싶으면 좋은 일 하고, 돈 벌고 싶으면 돈 버는 일 하고, 오래 살고 싶으면 건강한 일 하고, 오래 가고 싶으면 미래에 대해서 R&D를 계속 투자하고 이런 걸 해라. 그리고 이제 손자병법에 가서 도천지장법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시장 흐름을 잘 보고 이런 걸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도자는 영민여상 동의하고 그 가해지사 고지사, 그러니까 정치란, 경영이란 임직원들하고 백성들하고 뜻을 함께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지,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안 돼. 우리는 갈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갈등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천자란 음양한서 시제하라. 지자란 광업 험이, 또 온근 사생하라. 그리고 장자란, 여기서는 인이라고 안 하고 지가 먼저 나와. 지인신 엄용하라. 그리고 이제 법자란 주용곡제 간도하라. 그러니까 법자가 이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경영관리 행정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다 법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군수물자를 이렇게 관리하고 이제 이런 재정을 관리하고 하는 겁니다. 장군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면 승이요, 이걸 모르는 불승이다. 평소에 이걸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걸 쓰는 자는 승이요, 이걸 쓰지 않는 자는 필패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 쓰는 조직에서는 머물러 있지만 이걸 쓰지 않는 조직은 난 떠난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자서의 초청으로 합류 앞에 가서 면접을 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왕에게 요청을 해요. 제일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게 궁녀인데, 궁녀가 한 3,000명 되는데 한 곳이 모아주라. 그리고 임금이 왕이 제일 좋아하는 애첩들도 이제 맨 앞에 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열중시, 여차례, 자양자, 우양호 이렇게 하는데, 그 애첩둘이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중요하다, 국지대사다 해가지고 차고 있는 칼로 두 궁녀를 죽여버려요. 합녀가 난리가 났죠. 오자서가 손을 붙였고 이미 사랑하는 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자를 앞에다 내세워가지고 다시 열중시, 차렷, 자양자, 우양하니까 착착착착 맞아요. 그 뭐 한 번도 훈련 안 한 사람들이 그냥 안 죽으려고 그냥 어떻게 해버리든지, 그걸 딱 보고 합녀가 손물을 써서 제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랑구천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부차가 오랑구천이 보는 서씨한테 빠져가지고 결국은 올라라한테 뺏기는 거죠. 그런 그것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누가 그래요. 이제 잠깐 이제 음양 소식도를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 뭐냐면은 오늘날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죠. 오늘날은 이게 전부 통화 운영 시스템입니다. 예,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자산값이 파괴가 되고 또 고용이 또 줄게 되고 또 투자를 또 안 하게 되고 금리를 내리면은 또 투자를 하게 되고 고용이 늘게 되고 자산값이 오르게 되고 이런 거니까 통화 경제 시스템, 화폐 경제를 잘 알아야 돼요. 그 화폐 전쟁 이런 걸 많이 읽어봐야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3분의 2는 이렇게 자산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을 통해서 똑똑한 사람들과 똑똑한 기술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쓴다고 하더라도 경쟁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톡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올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일정한 돈은 그 똑똑한 회사에 그때그때 또 그 테마에 맞는 그 뭐 챗 GPT라든가 뭐 전에는 또 뭐 SNS라든가 또 뭐 이런 그때 그 패션들이 있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또 컨텐츠라든가 또는 메타버스라든가 뭐 또 뭐 앱스토어라든가 이제 뭐 OS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양자역학이 생기고 메타버스, 챗 GPT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가 지금 인터넷보다 100만 배가 빠른데 그건 아직 기술이 안 와 있고 한 10년 후에는 올 거니까. 또 뭐 핵융합 같은 것은 지금 에너지에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자연 태양을 만들면은 그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술들을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인간이고 그건 자연 속에서 만들 수 있다고 보여줬고 그게 주기율표에 우주가 궤도 이탈을 안 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이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주기율표에 있는 우리 그 원자들을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 암흑물질이라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전자를 깨서 양자까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이런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데 그건 계속 해야 되지만은 그 현장에서 다른 경쟁자를 이길 수가 없어서 어쩔 때는 그거 하다가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현찰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공은 불황에서 오고 몰락은 호황에서 온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만들어 준 거고 이쪽에는 하도에 나온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디로 합치든지 30이 되게 있고 저건 15이 되게 해서 1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태양과 달로 해서 우리가 동정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하면 거기서 호흡이 생기고 거기서 생명체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설명 너무 머리 아파서 저 이렇게 한자로 골치 아픈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한때는 라떼 커피도 안 마셨어요. 라떼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요새는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재 경영은 제가 사람 안 뽑습니다. 그래서 사람 누가 뽑냐? 팀장이 뽑는데 본부장한테 허락받아서 뽑아요. 그리고 전부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혁신 추구하고 또 혁신을 추구하되 관계자 이익 공유를 해서 아까 이심전심으로 소비자를 이해하고 고객을 이해해야 회사가 되는 것이지 회사가 돈 벌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뭐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을 내치지를 않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하고 연봉을 이제 영업직은 30%까지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저 기술직하고 관리직은 15%까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52시간 일하게 노사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해서 내가 52시간 일하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본 연봉은 최저 임금에다 조금 더해서 기본 연금 플러스
8시간에서 12시간, 4시간 1.5배 계산한 거 초과 근무수당 해가지고 그게 기본급이고 나머지가 성과급인데, 성과가 나쁘면 월급을 줄여야 되는데 당신은 일을 더 했다고 해갖고 월급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좋다.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면 일을 더 해서 성과를 내든지 아니면 머리를 써서 성과를 내든지, 하여튼 정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을 활용해서 성과를 내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야 되지, 그게 당신 책임이지 회사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벌어서 가져가라. 그리고 영업이득은 싹 알아서 가져가는데 영업이득이 더 나면 10%는 너희들이 더 가져가라. 그리고 월급을 더 받고 싶으면은 총액제니까, 노사 협의가 총액제니까 한 사람이라도 줄여서 줄인 돈을 넣어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게 하고 스스로 사람을 뽑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적같이 적자가 안 나요. 그 큰 회사 원셋통신, GNG 네트워크스 그거 막 1조씩 투자해가지고 망이 전국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 망 유지 관리비만 1년에 250억이 들어가요. 아까워서 그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경영을 하는데 영리하게 좀 해라. 우리가 한때는 지위에 무슨 그 뭡니까 100만 분지 사업까지 오차가 없을 정도로 그런 경영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경영을 하는 데가 없어요. 챗GPT나 또 OS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일한 사람들이 돈을 안 받으면 돈을 안 받아요. 일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 OS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검색을 이용해갖고 돈을 벌면 20% 30% 돈을 받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킨 조직하고 사람을 뽑지 않고 기술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데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경쟁이 안 되고 그냥 망해버리는 거 그냥. 옛날에 인터넷을 도수로 했을 때는 막 인터넷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데이콤이 천리안을 만들었고 2만 원씩 받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월드와이드를 만들었고 공짜로 인터넷을 뿌려보니까 망해버렸어요. 데이콤이. 원세도 망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도구로 써서 그걸 무료로 하고 새로운 걸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이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회사를 만들 때 무슨 제조를 하면 유통은 부대 사업이었는데, 지금 쿠팡이 들어왔고 유통이 주사업이 되고 물건 만드는 사람들은 부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쿠팡에다가 물건 팔아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역지사지가 된 거예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발상 전환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정말 힘들죠. 근데 이제 그런 플랫폼 경제도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면 이제 프로토콜 경제로 바뀌는데, 블록체인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퍼블릭은 어려우니까 화폐나 이렇게 만드는 거고, 프라이빗은 초당 한 1000 TPS 정도 나오니까 이제 부동산 경제라든가 이렇게 주식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어요. 또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사이드 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메인넷을 따로 작동시키대로 유닉스 시스템들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1000개가 100개 되면은 10만 개가 되고 이러니까 그걸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전자를 쪼개서 양자로 쓰는 시대가 되면 한 100만 배 또 늘어나니까 그때는 블록체인 세상이 와요. 그러면 그때는 챗GPT나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고, 또 통신도 그때는 돈이 되니까 또 5G가 아니라 6G, 뭐 7G 이런 식으로 또 고도화시키는 투자를 또 하게 됐고, 위에서는 이성으로
밑에서는 망으로 이렇게 해서 통신 경제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하느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흙을 빚어서 사물을 만든 겁니다. 핸드폰은 지금 생명체죠. 자동차 생명체로 다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농기계 다 생명체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 방법을 알고 그 물건을 생명체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그 생명체가 스스로 지식을 습득해 가지고 지능을 갖도록 만드는 방법을 인간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호모 사피엔스 시대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 시대니까, 호모 데우스가 되지 않고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데우스한테는 이제 강아지 취급받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저기는 이제 무한 확장이다. 대충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지금 1시간 넘었나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제가 해놓던 거 가지고 스위칭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끝까지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참고로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을 우리나라의 100개 기업이 영업이익이 누가 제일 많이 내고 있나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제 요것은 영업이익 100개 기업이잖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안 가고 현대차,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반도체, 은행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또 이렇게 이제 반도체, 또 2차 전지, 자동차, 뭐 포스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자본 총계의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0%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고 LG가 11.8% 차지했고,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